조철이 마정수의 마정수의 생생 토크쇼. 토크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조철이 마정수 유통물류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1회 방송이죠. 네, 반갑습니다. 네, 마 교수님 반갑고요. 자, 아마 주제 이렇게 나갔습니다. 2023년 이커머스 시장 변화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네, 아주 격변의 시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 2023년도에 어떤 이커머스의 전환점이 올 그럴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매 업태라고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백화점은 조금 올라갈 것 같다. 또 편의점 괜찮다, 이커머스도 조금 성장세는 있지만 좀 주춤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게 뭐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시대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커머스와 오프라인의 성장률 차이가 10% 이상 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점점 간격이 좁혀지면서 네. 아마 2022년 그 3, 4분기, 4, 4분기 가면 갈수록 한 자릿수로 좀 좁혀졌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도 매출이 높게 성장했던 그런 월도 한 번씩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에 굉장히 큰 격변의 그런 시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 2020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엔데믹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2, 3년 동안 고속 성장한 기업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참 안 좋게 나와 있고, 거의 정체된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올해 지금 흑자 전환한다는 얘기까지 있고, 보면은 이제 명과 암이 그냥 뚜렷하겠네요. 기업에 따라서는요. 맞습니다. 뭐 국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그리고 뭐 오아시스 같은 신선식품을 뭐 거의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물도 있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FMCG라고 불리는 전체 이 커머더티죠. 공산품들을 위주로 해서 커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특화된 그런 기업들은 연평균 신장률이 지금도 90에서 100%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 이커머스가 성장하려면 우리 가장 중요한 소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온라인든 오프라인든 어디서든 이제 소비자들이 편하게 사고 항상 주문하면 빨리 갖다 주는 게 너무 중요한 세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객이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충성도가 너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말한다면은 재구매율이라고도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그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쿠팡이 매출 신장을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 충성 고객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구매하는 횟수 자체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 2회 쇼핑하던 그런 고객들이 주 3회, 주 4회 그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즉 객단가 자체가 커져나가는 게 쿠팡에서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게 오히려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량 구매를 위주로 하고 있는 일반 대형 마트에서 운영하는 그런 장보기몰 혹은 실제 오프라인 매장들 그런 데들이 주 1회 쇼핑이 메인이라 그러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미 주 3회까지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쿠팡이 2023년도에도 더 성장의 여력이 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같이 뭐 유통물류 오랜 동안 해봤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소비의 패턴 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장보기 편의점 집 앞이니까 매일 갈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마트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호스코 같은데 이런 데한테 일주일에 한 번 장보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장을 보는 어떤 구매 주기하고 저기 객단가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살 때 많이 사줘야지 또 일단은.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근데 쿠팡과 대형 마트, 슈퍼 이런 약간의 그 명암이 좀 엇갈리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위드 코로나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명품을 위주로 한 백화점과 그리고 편의점도 굉장히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과자나 담배를 사는 데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죠. 심지어는 무슨 뭐 지금 와인이라든지 조금 백화점에서만 취급하던 품목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두 업태가 가장 큰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상품의 종류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SKU라고 그러는데 상품의 아이템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유통 매장에서도 그렇고 또 물류 현장에서도 보면은 취급 관리하기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팔리는 상품을 전진 배치해서 고객한테 선택할 수 있게끔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잘 앞에 갖다 줘야 되고 또 주문이 오면은 또 물류 현장에서 출고 빨리 수배송하고 연결하게끔 빨리 나가주는 게 너무 중요한 세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풀피먼트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주문을 수행하는 그 주체가 일반 매장이 아니라 물류센터가 되는 거죠. 물류센터의 상품을 전부 구색을 풀구색을 갖춰놓고 그 물류센터에서 직접 고객한테 배송을 나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력했던 게 쿠팡의 로켓 와우 같이
지금 오늘 주문하면 당일 배송도 되고 새벽 그렇죠. 배송도 되고 네. 물류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강점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만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뭐 600만 가지, 뭐 연간으로 보면 1000만 가지까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다만 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새벽 배송도 하고 있고 일반 배송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지만 구색 자체가 매장 하나당 5만 개 정도거든요. 3,000평짜리 마트 하나에 우리가 그렇죠. 살 수 있는 상품은 한 5만 개, 6만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500만 개를 살 수 있는 쿠팡, 그리고 5만 가지밖에 안 되는 마트. 옛날에는 5만 개가 엄청 컸지만 네. SKU가 지금은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도 온라인에 밀리는 그런 시대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 매장도 보면 물건 종류가 너무 많으면 쇼핑하다가 그냥 시간 다 뺏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셉을 갖다가 고객에 맞게끔 잡아갖고 이제 어떤 상품을 갖다 라인을 막 잘해주면 거기서 그냥 다 물건 쇼핑하면 너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 소비자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의 배송 문화 이렇게 빨리 갖다 준 나라 없지 않습니까? 없죠. 전 세계 우리는 1등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글로벌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죠. 전 세계 지금 이커머스 침투율이라고 그럽니다. 네.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침투율이라고 그러는데, 이커머스 침투율이 글로벌 평균이 제 작년 기준으로 20% 정도 됩니다. 20%. 예. 즉 만약에 전체 시장이 6천조 시장이라 그러면은 이커머스 시장이 6천조인데 그 6천조라는 시장이 전체 이 글로벌 시장의 소매 시장에서 2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놀라운 거는 전체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1년도 기준이죠. 2021년도 기준으로도 185조, 그 당시 39%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죠. 2022년 마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걸 종합해 보면은 한 올해는 작년이죠. 22년도 200조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그렇죠. 185조에서 200조니까 물론 두 자리는 안 되지만 아니요. 200 이제 최신 데이터 나와봐야 되지만 그렇죠. 21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지금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마교님하고 또 이제 또 전문가지만은 11월에 이커머스 거래액이 18조가 넘었거든요. 역시 박사님이 최신 데이터에 워낙 또 강점이 드셔가지고. 네, 그래갖고 아마 210조 전후가 될 거고요. 그럼 엄청나죠. 근데 우리나라 유통이 한 480조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올해 소폭 성장하면 220조 원대 전후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이제 규모 포지션이 워낙 마켓시어로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죠. 없죠. 왜냐하면은 그게 지금 2021년도에 39%에서 22년도에 만약에 210조에서 220조 사이라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 45%그 전후까지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거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전체 소매 시장이 한 480조에서 490조가 되는데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쓰는 그 모든 상품을 다 합치면은 한 490조의 시장에서 거의 한 220조의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인데, 분모, 즉 490조의 시장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거기에 이미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서 살 수가 없는 에너지, 즉 기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스라든지 그런 시장과 자동차 시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매 시장에서 우리가 테슬라가 아니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를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산업군이 차지하는 매출이 한 50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전체 시장은 490조가 아니라 440조밖에 안 돼요. 지금 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0조에서 220조라 그러면은 이미 2022년, 즉 작년에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체 시장의 50%가 넘어간 겁니다. 맞아요. 이제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 목표점은 60%가 간다는 이런 가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같아요. 물건은 상품이 다양하지만 빨리빨리 구매해주는 소비자의 어떤 구매력이라든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아마 전 세계 시장에서 딱 다양한 사이트 보면서 선택하면서 이게 빨리 주문하는 나라 없지 않나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강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너무나 흔하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새벽 배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시간 단위로 딜리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마트라든지 슈퍼에서 물건 주문하면은 2시간 단위로 오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론 뭐 일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프라임이라든지 1시간 서비스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제한적인 지역이에요. 정말 미국이라는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서 진짜 한 5%도 안 되는 영역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대도시 중에서도 일부. 우리나라는 6대 도시 중심으로 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2시간 배송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밀집도도 높고 또 수도권에서 과반수 차지하면서 인구 한 5천
5,162만 명 중에 이제 인구 반이지만 물동량 한 65 정도 70%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력도 있지만은 그만큼 속도적인 경쟁은 한국의 어떤 이커머스 시장을 갖다 급속히 확산시킨 요인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뭐 이게 도시화라고 하는데 네. 전체 인구 5천만 중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2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좁은 면적에 이 배송의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뭐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역시 중심으로 네. 정말 많은 인구가 수천만 명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그게 이커머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물론 빨리빨리 문화가 큰 문제겠죠. 그렇죠. 그래요. 소비자가 구매해주고 물류는 빨리 해주고 유통은 잘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 쪽으로 소식을 잘 받아야 되는 이런 모든 시장의 흐름이 이제 2023년에는 이걸 누가 잘하냐가 너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전 세계 뭐 물류 거점 한 110만 평 이상 돼 갖고 네트워크를 확장해 갖고 뭐 연중 무휴 거의 365일 집 앞 갖다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뭐 마켓컬리가 되든 오아시스가 되든 또 대형 마트든 모든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너무 집중적으로 두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물론 쿠팡의 성장세는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분명히 쿠팡도 물론 올해 그 주역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는 네이버하고 양강 체제를 이루기 때문에 그 거래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직도 네이버가 쿠팡보다는 큽니다.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매출액과 거래액을 구별을 잘 안 그렇죠. 하고는 경향이 있는데 매출액이라는 거는 직접 내가 물건을 사서 발생되는 모든 그 매출이 본인의 그 네. 직접 직영 매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거래액이라는 거는 쿠팡 물건 중에도 뭐 패션이라든지 일부 뭐 신선 중에서도 극신선 제품이라든지 즉 셀러들이 파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제품들은 쿠팡은 거래액 중에서 수수료만 빼고 나머지 매출은 전부 그 업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래액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1등은 아직도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가 되겠죠. 네이버가 거의 40조에 육박하는 가장 큰 그렇죠. 공룡 기업이고 다만 매출액으로 본다면 반대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즉 중개하는 그냥 그렇죠. 시장 역할이죠. 플랫폼 중개 플랫폼 역할이기 때문에 차이죠. 수수료만 취하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는 쿠팡은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거래액으로는 네이버가 가장 크고 이커머스는 뭐 거래액도 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쿠팡이 맞아요. 올해 거래액도 네이버를 넘길 수 있는지 그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같아요.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시장 마켓시어를 2023년에 쿠팡이 네이버 앞질을 한다는 저기 시나리오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저희 참고로 수수하면 옛날에 홈쇼핑이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입점시켜서 쇼호스트들이 많이 물건을 팔면서 좀 매출 규모가 또 거래액 다르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올해 이커머스 시장 아무튼 격동의 한 해가 되겠네요. 분기별로. 맞습니다. 소비는 불황이다. 일단 소비자들은 돈을 갖다가 물건도 저렴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필요한 쪽으로 이제 선택할 거고. 맞습니다. 네. 가장 큰 격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온라인이 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착시 현상이 나는 거는 뭐 코로나 가장 신장률이 높았던 시기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커머스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 구성비가 50%가 넘는 사례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뭐 한 4, 5년 전부터 예측하기로 50%에서 60% 전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고도 성장 시대는 끝났고 한 자리로 넘어간다 이커머스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0% 이상 차이 나던 게 갭이 지금은 신장률 자체가 점점 한 자리로 줄어들면서 붙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이런 피로도 그런 것도 있고요. 직접 내가 나가서 가족들하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쇼핑을 하는 그런 태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쪽에서 지금 신장을 하고 있고 역신장을 하고 있는 부위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부분들이. 대부분은 여태까지는 뭐 가정을 갖다 꾸미는 홈데코 용품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이 막 인기를 끌었다가 가구라든지 그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뭐 우리가 2020년부터 이제 집안에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백색 가전이든 인테리어든 집에 안락한 뭐 의자부터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엔데믹 되면서 우리가 바깥에서는 다시 이제 원상태로 서서히 회복되면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니까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쇼핑이라든가 다 새로운 즐거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는 문은 닫히지만 즐거움을 찾겠다는 얘기이다 보니까 이커머스 시장이 뭐 주춤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커머스 외에 관련된 오프라인도 다양한 기업들도 소비자하고의 연관돼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가기가 올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같은 얘기한 게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오프라인 기업들 중에서 지금 뭐 매장을 갖다가 줄인다거나 또 온라인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을 갖다가 힘을 뺐던 업체들이 오히려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네. 거꾸로 뭐 그 부분을 견뎌나갔던 회사 업체들이 있어요. 네. 뭐 이를테면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매장을 갖다가 많이 줄여나가고는 있지만 그쵸. 많이 줄이진 않았거든요. 상대적으로 덜 줄였고 어떻게 보면은 매장 내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조율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쪽을 약간 면적을 줄이고 온라인 쪽에 있는 그런 그 물류 택배 네. 그런 피킹 앤 패킹 센터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매장에서 배송하는 그런 센터들의 면적을 후방을 넓혀가지고 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양쪽 가다 보니까 오히려 매출 신장률도 괜찮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올해를 기점으로 뭔가가 변곡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오늘 테마를 갖다가 1회 방송 이커머스 어디로 근데 이커머스 시장은 줄지는 않지만은 우리 소비자가 즐거움을 많이 찾는 쪽으로 이제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오프라인도 살아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오프라인, 온라인 뭐 융합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의 성공, 실패 이런 게 계속 좀 보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신장에서 다시 성장세로 돌아갔고 네. 이제 뭐 한 4, 5% 이상으로 신장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고요. 반면에 네. 10% 이상 신장하던 이커머스 시장은 다시 한 자리로 떨어질 것 같아요. 한 자리로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내년 되면 확실히 한 자리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박사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제 생각에도 한 60% 즉 이커머스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한 60% 정도가 됐을 때가 그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옴니채널식으로 서로 조화를 이뤄 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온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 생각나네요. 그래 우리가 이제 MFC라 그러죠. 마이크로 풀프멘트 거점 전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워낙 다양한 시리즈를 저희들이 지금 방송할 테니까요. 그때는 또 그 시리즈에서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첫 회 방송 이커머스 2023년 어디로 갈까? 역시 마정수 교수님 경험 많으시니까 어때요? 토크 재밌습니다. 2회 때는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과 같이 조철이 마종수의 생생 토크쇼 많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